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성대 결절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3개월 후면 목소리를 완전히 잃으실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78세 김영자. 평생 노래로 살았는데 의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MRI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6개월 후부터 기억 상실이 가속화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목소리도 잃고 기억도 잃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내가 만든 노래를 4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불러서 국민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하얀 머리, 떨리는 손. 이게 나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뭘 꺼내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노래를 불러봤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다음 가사가 뭐였지? 40년을 부른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1972년 부산 광복동 작은 술집에서 제가 만든 노래 부산 갈매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아주세요. 올리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하지만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국민 가수 서미란 씨를 모함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자 선생님, 저 미란이에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TV에서는 맨날 듣지만 직접 전화는 처음이었죠. 미란아, 선생님, SNS 글 봤어요. 제발 그런 글 그만 올리세요. 왜? 사실인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선생님, 증거 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노래는 제 거예요. 미란아, 넌 알잖아. 1972년에 내가. 선생님.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국민 가수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 이미지 망가지면 안 돼요.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대요. 너 어떻게? 그리고 들었어요. 선생님 치매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죠. 미란아, 제발. 선생님, 제발 조용히 사세요.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란이가 내 치매를 알고 있어요. 그걸 무기로 쓰려고 해요. 점심때 아들이 왔어요. 엄마, SNS 그만해요. 왜? 이웃들이 수근거려요. 내 엄마 치매 걸려서 헛소리 한다고요. 헛소리가 아니야. 사실이야. 엄마, 증거도 없으면서 유명한 가수 건드리면 고소당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6개월 후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진실이라도 말해야지. 엄마, 제발.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병원이나 잘 다니세요. 치매 진행 늦출 수나 있고. 노래는 잊으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들도 나를 안 믿어요. 밤이 됐어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치매 걸렸으니 쉬래요. 나이 많으니 포기하래요.
증거 없으니 입 다물래요.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내 인생이 거짓말이 되나요? 아니요.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결심했어요. 3개월 안에 목소리 잃기 전에, 6개월 안에 기억 잃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내 노래를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초인종을 누른 건 경로당 친구 순자였어요.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서 왔잖아. 순자는 75세예요. 나보다 3살 어리죠. 20년 넘게 같이 경로당 다닌 친구예요. 순자야, 나 이제 어떡해?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순자가 나를 안아줬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성대 결절, 치매, 미란의 전화, 아들의 반대. 다 말했어요. 순자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그 노래가 정말 언니 거야? 응, 내가 만든 거야. 1972년에. 그럼 그때 얘기 좀 해줘. 자세히. 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1972년. 나는 22세였어요. 부산 광복동에 두산항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노래를 불렀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명.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요. 노래 부를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빈 무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나는 기타를 들고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손님도 없는데 노래를 만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슬펐어요. 그렇게 부산 갈매기가 만들어졌어요. 1975년. 그때 내 나이 25세. 술집에 한 여자애가 왔어요. 17세. 이름은 서미란. 언니, 저 노래 배우고 싶어요. 그게 좋아. 가르쳐 줄게. 미란은 목소리가 좋았어요. 예뻤고요. 나는 미란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발성, 박자, 감정 표현 다 가르쳤죠. 1978년. 미란이 말했어요. 언니, 저 서울 가서 가수 오디션 봐볼래요. 그래. 잘 됐. 내 실력이면 충분해. 언니가 가르쳐준 부산 갈매기 불러도 돼요. 그래. 넌 그 노래 잘 부르잖아. 열심히 해. 미란은 서울로 갔어요. 3개월 후 TV에서 미란을 봤어요. 신인 가수로 데뷔했더라고요. 부르는 노래가 부산 갈매기였어요. 나는 기뻤어요. 내 제자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크레딧을 봤어요. 작곡 서미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봤어요. 작곡 서미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만든 노래인데 나는 미란에게 전화했어요. 미란아, TV 봤어. 근데 작곡자가 내 이름으로 나왔더라. 아, 언니. 그게 미란아. 그 노래 내가 만든 거잖아. 1972년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제가 편곡했어요.
원곡보다 훨씬 좋게 만들었고요. 이제 제 노래예요. 미라나. 그래도 원곡은 나. 언니, 증거 있어요? 계약서 있어요? 녹음 테이프 있어요? 그건 없지만,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 저 이제 가수예요. 언니는 술집 노래나 부르고 있잖아요. 미라나, 제발. 언니, 제 앞길 막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술집 무대에 앉아서 부산 갈매기를 불렀어요. 내 노래를. 손님도 없는 무대에서. 그 후 40년, 미라는 국민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부산 갈매기는 국민 애창곡이 됐고요. 나는 그냥 술집 노래나 부르다가 나이 들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그럼 정말 언니 노래였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 4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증명해? 언니.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없어. 술집 주인이라던가? 주인 아저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술집도 없어졌고. 그럼 다른 증인은? 당시 음악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안 돼. 순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언니,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라는 걸 해. 유튜브. 그게 뭔데? 영상 올리는 거야. 언니가 직접 노래 부르고 사연 말하고. 그럼 사람들이 봐. 진실이 뭔지 알게 돼. 날 누가 봐? 78세 할머니를. 요즘은 그런 거 많아. 나도 봤어. 할머니들이 유튜브 하는 거. 하지만 나는 핸드폰도 잘 못 쓰는데. 내가 도와줄게. 나는 순자를 봤어요.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야, 고마워. 언니, 우리 해보자. 진실을 밝히자. 언니 목소리 잃기 전에, 기억이 잃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해요. 증거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다고. 미란의 말이 맞아요. 나한테 증거가 없어요. 계약서도, 녹음도, 아무것도. 그런데 나는 생각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내가 1972년 부산 광복동 작은 술집 무대에서 혼자 만들고 혼자 부르던 노래. 손님 하나 없는 무대에서 눈물 흘려 불렀던 노래. 그게 증거가 없다고 없던 일이 되나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에요. 증거가 없어도 진실이에요.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내일 우리 경로당 가자. 할머니들한테 도움 받자. 다들 도와줄까? 당연하지.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 의리 있어.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사람들은 말해요. 도움 받는 건 약한 거라고. 혼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순자가 말했어요. 도움 요청하는 게 진짜 용기래요. 맞아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더 강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나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경로당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정도 계셨어요.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영자 언니가 큰일 났어요. 모두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순자가 내 손을 꽉 잡았죠.
영자 언니가요. 40년 전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자가 가져갔대요. 그 노래가 지금 국민의 창곡이 됐고요. 뭐? 무슨 노래인데? 부산 갈매기요. 아, 섬이란이 부르는 그 노래? 네. 근데 그게 원래 영자 언니 노래래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큰일인데. 그걸 왜 가만히 있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증거가 없어서요. 40년 전 일이라. 계약서도 없고, 녹음도 없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잖아.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치매 진단도 받아서.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들이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순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 해봐요. 유튜브. 그게 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 그거 알아. 손주가 하던데. 근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할 수 있어. 순자가 웃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제 손주가 가르쳐 줬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나는 걱정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봐줄까? 78세 할머니를. 경로당 막내 할머니. 옥자 70세가 말했어요. 언니, 요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진심이 중요한 거래요. 언니 진심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나는 울컥했어요. 이 할머니들이 다 내 편이 돼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긴.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 그럼 오늘 첫 영상 찍어봐요. 언니, 준비됐어? 나는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들고 나를 비췄어요. 자, 시작. 언니, 자기소개부터 해봐.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작은 렌즈 하나가 나를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78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요, 1972년에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부산 광복동 작은 술집에서, 손님도 없는 무대에서 혼자 만들었죠. 할머니들이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런데 1978년, 제 제자가 그 노래를 가져갔어요. 그 친구, 이름은 서미란. 지금은 국민 가수가 됐죠. 저는 증거가 없어서 4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요, 성대 결절로 3개월 후면 목소리를 잃어요. 치매 진단도 받아서 6개월 후부터 기억이 사라져요. 할머니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제가 목소리 잃기 전에, 기억이 잃기 전에 진실을 알아주세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거예요.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노래 한번 불러봐. 지금. 응. 보여줘. 언니 목소리로.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음정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어요. 그리운 사랑. 어디에? 노래가 끝났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가 영상을 멈췄어요. 됐어. 이제 올려보자. 지금 바로? 응. 지금 안 올리면 언제 올려? 순자가 핸드폰을 만졌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지만 순자는 능숙하게 했어요. 제목은 78세 할머니의 도둑 맞은 노래 어때? 좋아. 설명에는 성대 결절로 3개월 후 목소리 잃습니다. 치매로 6개월 후 기억 잃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쓸게. 순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영상이 세상에 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돼? 기다려봐. 사람들이 보겠. 1시간이 지났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언니, 조회수 50명이나 봤어? 응. 댓글도 달렸어. 뭐래? 순자가 읽어줬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진짜인가요? 진짜인가요라니. 괜찮아.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알게 될 거야. 하루가 지났어요. 조회수가 500이 됐어요. 댓글도 늘었죠. 할머니, 힘내세요.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요. 증거 있으세요? 하지만 악플도 달렸어요.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이에요.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가수 서미란 씨를 모함하지 마세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순자야, 사람들이 날 안 믿어. 언니, 이것 봐. 좋은 댓글도 많아. 하지만 악플이. 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악플 쓰는 사람은 진실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계속 올리자. 사람들이 말해요. 악플에 상처받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악플 100개보다 진실 하나가 더 강해요.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이틀 후 조회수가 5천이 됐어요. 그리고 한 댓글이 달렸어요. 제 아버지가 1970년대 부산에서 음악하셨는데 김영자 씨 기억난대요. 광복동 술집에서 노래 잘 부르시던 분 맞다고 하세요. 나는 울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언니, 이거 봐. 댓글이 계속 달려. 다른 증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부산 사셨는데 김영자 씨가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대요. 제 삼촌이 음악인이었는데 부산 갈매기 원작자가 김영자라는 거 다들 알았대요. 서미란이 신인일 때 김영자 씨한테 배웠다는 소문 들었어요. 조회수가 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순자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니, 잘 됐어. 무슨 일인데? 언론에서 연락 왔어. 부산 지역 신문사래. 취재하고 싶대. 정말? 응. 내일 경로당으로 온대. 나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론이 관심을 가져요? 다음 날 기자가 왔어요. 30대 남자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 기자입니다. 유튜브 영상 봤습니다. 네.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자세히요. 나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없어요. 40년 전 일이라. 혹시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기사 쓰겠습니다. 이틀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78세 할머니의 40년 만의 외침. 부산 갈매기는 내 노래.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울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0만, 20만, 50만.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서밀한 해명해야죠. 이거 진짜면 큰 사건이에요. 할머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왜 묻혔을까요? 하지만 악플도 늘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유명인 물고 늘어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 확실. 할머니, 관종 그만하세요.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악플은 신경 쓰지 마.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래. 고마워. 그런데 사흘 후 큰일이 생겼어요. 서밀한의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 나왔죠.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수 서밀한의 대표곡 부산 갈매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부산 갈매기는 서밀한 본인이 작곡한 곡이 맞으며 1978년 정식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TV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작권 등록. 순자도 놀랐어요. 언니, 미란이가 저작권 등록했대. 1978년에 했대. 언니는 안 했어? 나는 몰랐어.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잖아. 작은 술집에서 노래나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인데. 내 유튜브 영상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밀한이 저작권 등록했으면 서밀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증거도 없고 저작권도 없으면 그냥 헛소리잖아요. 나는 무너졌어요. 저작권까지 미란이 가져갔어요. 이제 정말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영자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저작권까지 미란이 걸로 돼 있. 옥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진실이잖아. 근데 어떻게 증명해? 저작권도 없는데.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혹시 2절 가사 기억나? 응? 2절. 서밀한이 부르는 부산 갈매기 말이야. 몇 절까지 있어? 1절만 있어. 왜? 언니가 만든 원곡은 2절까지 있어. 근데 2절은 미란이한테 안 가르쳐 줬어. 순자의 눈이 빛났어요. 그거야. 그게 증거야. 뭐가? 언니가 2절을 알고 있다는 것. 섬이라는 1절만 알잖아? 그럼 언니가 원작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나는 순자를 봤어요. 맞아요. 2절. 나만 아는 2절. 맞아. 2절은 미란이가 몰라. 그럼 그걸 보여줘. 유튜브에 올려. 나는 떨렸어요. 마지막 카드였어요. 근데
2절 가사가 기억날까? 요즘 자꾸 잊어버렸어. 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천천히 생각해봐. 50년 동안 불렀잖아. 나는 눈을 감았어요. 1972년으로 돌아갔어요. 부산 광복동 술집. 빈 무대, 창밖에 갈매기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때, 그리운 사람 어디에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2절 가사가 떠올랐어요. 기억났어. 2절 기억났어. 할머니들이 환호했어요. 잘했어. 언니. 순자가 말했어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찍자. 순자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여러분, 저 김영자입니다. 서미란 씨 소속사에서 저작권 등록 운운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산 갈매기 2절입니다. 서미란 씨는 2절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불렀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때, 그리운 사람 어디에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목이 아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이게 원곡입니다. 1972년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서미란 씨. 이 2절을 아십니까? 영상이 끝났어요. 순자가 바로 올렸어요. 올라갔어. 1시간.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10만, 50만, 100만. 댓글이 폭발했어요. 대박. 정말 2절이 있었어. 서미란이 2절 모를 거예요. 이거 진짜 증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원작자 맞는 것 같은데요.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78세 할머니가 공개한 부산 갈매기 2절. 진짜일까? 연예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서미란 부산 갈매기 표절 의혹 휩싸여. 서미란 측에서 또 입장을 냈어요. 2절은 할머니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곡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럼 서미란이 직접 2절 불러보면 되잖아? 왜 못 불러? 본인 곡이면 2절도 알아야지. 할머니가 만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KBS 아침마당에서 연락드립니다. 출연해 주시겠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78세 할머니를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세요. 순자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꼭 해. 근데 서울까지 어떻게 가? 나 몸도 안 좋은데. 우리가 다 같이 가. 경로당 할머니들 다. 옥자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같이 가서 응원해 줄게.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 할머니들이 나를 위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돈 받는 건 약한 거라고. 혼자 해야 한다고.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알아요. 도움 요청하는 게 진짜 용기예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약을 먹고 잤어요. 꿈을 꿨어요. 1972년 부산 광복동 술집. 22세의 나. 빈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그리고 지금의 나, 78세. 전국 방송에 나가려고 하는 50년이 지났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경로당 할머니 5명이 나와 함께 왔어요. 순자, 목자, 그리고 3명 더. 언니, 떨려. 너무 떨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늘 생방송이에요. 전국에 나가요. KBS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나는 이런 곳 처음이에요.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죠. 할머니, 30분 후 녹화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말했어요. 나는 화장을 받았어요. 78세 할머니가 화장을 하니 이상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죠.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예쁘다. 예쁘긴. 주름이 그대로인걸. 주름도 예쁘다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PD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프로그램 진행 방식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할머니 혼자 출연이 아니에요. 네. 서미란 씨도 출연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미란이가 나와요? 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미란이 얼굴 보고 싶었어. PD가 나갔어요. 10분 후 스태프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스튜디오로 가시죠. 나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가 관객석에서 응원할. 고마워.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밝은 조명이 눈부셨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관객석에는 100명 정도 앉아 있었죠. MC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이런 곳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봤어요. 서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라는 58세가 됐어요. 예전보다 살이 쪘고 화장이 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뻤죠. 미란이 나를 봤어요. 눈을 피했어요. MC가 말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와 가수 서미란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먼저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부산 갈매기가 할머니 곡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네. 1972년 제가 22세 때 부산 광복동 작은 술집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이 노래를 만들었죠. 손님도 없는 무대에서 혼자 만들었어요. 서미란 씨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미란이 말했어요. 저는 1975년에 영자 선생님 술집에 갔어요. 노래를 배우러. 그럼 할머니가 선생님이셨네요. 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MC가 물었어요. 그럼 부산 갈매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많이 편곡했어요. 선생님 버전은 너무 느리고 단조로웠어요. 제가 템포도 바꾸고 멜로디도 손봤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란아, 편곡은 편곡이지. 원곡은 내 거잖아. 선생님. 하지만 제가 만든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제 버전이에요. MC가 말했어요. 그럼 서미란 씨, 1978년 저작권 등록하실 왜 원작자를 김영자 할머니로 하지 않으셨어요? 미란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거 제가 절먹 잘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그냥 제 곡인 줄 알았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란아, 거짓말하지 마. 너는 알았어. 그게 내 노래라는 거. 미란이 나를 쳐다봤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선생님, 1978년 너한테 전화했잖아. 그 노래 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증거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랬잖아.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MC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있어요. 뭔가요? 2절이요. 부산 갈매기. 2절이 있어요. 미란이는 몰라요. 내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MC가 놀랐어요. 2절이요. 서미란 씨. 2절 아세요? 미란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거 모르시는 거죠? 네. 1절만 배웠어요. MC가 나를 봤어요. 할머니, 그럼 2절을 불러주시겠어요? 나는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목이 아팠어요. 성대 결절이 심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불렀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때 그리운 사람 어디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관객석이 조용했어요. 모두 숨죽이고 들었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MC가 말했어요. 서미란 씨, 이 2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요. 그럼 할머니가 원작자라는 증거 아닌가요? 미란이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나는 미란을 봤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과를. 미란아.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욕심이 났어요. 선생님 노래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나는 미란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선생님, 일어나라고. 미란이 일어났어요. 나는 미란을 안았어요.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미란이 내 품에서 울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진실을 인정해줘서 고마워.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와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복수는 나쁜 거라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도둑 맞은 걸 되찾는 거예요. 40년 동안 침묵한 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진짜 용서예요. 방송이 끝났어요. 미란이 내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앞으로 모든 공연에서 이 노래가 선생님 곡이라고 밝히겠어요. 그리고 저작권도 돌려드릴게요. 고마워. 미란아.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성대 결절의 치매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미란이 또 울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방송을 본 사람이 10,000,000명이 넘었어요. 인터넷이 난리였어요. 김영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섬이란 용기 있게 인정해서 다행이에요.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눈물 나요.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해냈어요. 40년 만에 진실을 밝혔어요. 방송 다음 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할머니, 부산 문화회관입니다. 공연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대구 공연장에서 연락드립니다. 할머니, 서울 예술의 전당입니다. 전국에서 공연 제의가 쏟아졌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언니, 대박 났어. 날 이렇게 많이 부르다니. 당연하지. 이제 언니가 스타야. 나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78세의 스타라니. 첫 공연은 일주일 후 부산이었어요. 고향이죠. 부산 문화회관 500소. 전성 매진이었어요. 언니, 떨려. 너무 떨려.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78세 할머니, 무대 의상을 입었어요. 검은 한복이었죠. 언니, 예쁘다. 예쁘긴.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제일 예뻐.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이 꽉 찼어요. 500명이 날 보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8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대에 서게 될 줄 몰랐어요. 관객들이 웃었어요. 1972년, 제가 22세 때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56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이 노래는 다른 사람 것이 됐죠.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저한테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부르겠습니다. 원곡으로 2절까지. 나는 눈을 감았어요. 1972년으로 돌아갔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음정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어요. 그리운 사랑, 어디에? 관객들이 따라 불렀어요.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2절이었어요. 관객들이 처음 듣는 2절. 노래가 끝났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500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나는 울었어요. 56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갔어요. 순자가 달려왔어요. 언니, 최고였어.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니,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무리하셨어요. 성대 결절이 더 악화됐어요. 이제 정말 목소리를 아껴야 해요. 공연은 할 수 있어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정말 목소리 잃어요. 나는 천장을 봤어요. 공연을 멈춰야 하나? 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쉬자. 건강이 먼저야. 아니야. 계속할 거야. 언니, 순자야. 나한테 시간이 없어. 3개월 후면 목소리 잃어. 6개월 후면 기억도 잃어. 지금 아니면 못해.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러다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나는 이미 78세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을래요. 사람들은 말해요. 무대에 서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78세 할머니가 완벽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진심은 완벽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진짜 같지 않나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공연을 계속했어요. 대구, 광주, 대전, 서울. 2개월 동안 10개 도시를 돌았어요. 매 공연마다 객석은 꽉 찼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 목소리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점점 나빠졌어요. 공연 후마다 쓰러졌어요. 목에서 피가 났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도 흐려졌어요. 언니, 오늘 어디서 공연해? 어디더라? 생각이 안 나네. 대전이야, 언니. 아, 대전. 맞다. 가사도 자꾸 잊었어요. 56년을 부른 노래인데 무대에서 가사를 잊었어요. 관객들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파도가 칠 때예요. 아, 맞다. 고마워. 순자가 걱정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자. 정말 위험해. 아니야. 조금만 더. 언니, 순자야. 나 알아.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더 하고 싶어. 지금 아니면 정말 못해. 마지막 공연은 서울예술의전당이었어요. 이천서. 전성 매진. 무대에 섰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2,000명이 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쉰 목소리였죠.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해요. 그리고 치매도 심해져서. 가사도 자꾸 잊어버려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78세에 전국 투어를 했어요. 2개월 동안 10개 도시. 5,000명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후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부산 갈매기.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기침이 났어요. 관객들이 같이 불러줬어요. 파도가 칠 때 2,000명이 같이 불렀어요. 그리운 사랑. 어디에?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관객들이 대신 불러줬어요.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노래가 끝났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2,000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나는 무릎이 꺾였어요. 무대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무대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의사 말이 맞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어요. 입을 열어도 소리가 안 났어요. 말도 못해요. 노래는 더더욱. 하지만 나는 평화로웠어요. 경로당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할머니들이 옆에 있었죠.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언니, 이거 봐. 언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넘었어. 나는 웃었어요. 소리 없이. 핸드폰에 메모를 썼어요. 정말 100만 명이나. 응. 그리고 언니 노래 커버하는 젊은 가수들 엄청 많아. 영상을 보여줬어요. 20대 가수가 부산 갈매기를 불렀어요. 2절까지. 김영자 할머니께 바칩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다른 영상. 30대 여자 가수. 78세의 꿈을 이룬 김영자 할머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옥자가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얻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도 많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순자가 누군지도 가끔 잊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노래는 기억났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입 밖으로 소리는 안 나왔지만 머릿속으로는 들렸어요. 어느 날 서미란이 경로당에 찾아왔어요. 40년 만에 경로당에 온 미란. 선생님, 나는 미란을 봤어요. 웃었어요. 미란이 선물을 내밀었어요. 액자였어요.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액자를 열어봤어요. 저작권 등록증이었어요. 부산 갈매길이 작곡 김영자. 편곡 서미란.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란이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았어요. 모든 음원 수익 선생님께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를 썼어요. 돈은 필요 없어. 진실만 밝혀줘서 고마워. 미란이 내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미란을 안았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성공은 젊어서 해야 의미 있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20대에 이 떨림을 몰랐을 거예요. 40대에 이 간절함을 몰랐을 거예요. 78세니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6개월 후 나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치매가 많이 심해졌어요. 순자가 매일 왔어요. 경로당 할머니들도 왔고요. 언니, 나 알아? 나는 순자를 봤어요. 누구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정겨워요. 언니, 나 순자야. 20년 친구. 아, 순자. 맞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언니, 오늘 뉴스 봤어. 부산에 언니 기념관 생긴대. 부산 갈매기 기념관. 가수 김영자를 기리며. 나는 영상을 봤어요. 부산 광복동에 작은 건물이 생겼어요. 내 사진이 걸려 있었고 1972년 술집 무대가 재현돼 있었어요. 언니, 대단해. 기념관까지 생겼어. 나는 웃었어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쁜 건 알겠어요. 1년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나는 순자를 봤어요. 누구더라? 하지만 손이 따뜻해요. 순자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아, 이 노래. 내가 만든 거. 맞지? 그리운 사랑. 어디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멜로디는 들려요. 파도 넘어 그리운 사람 다시 만날 그날엔 나는 눈을 감았어요. 1972년이 보였어요. 22세의 나. 부산 광복동 술집. 빈 무대. 창밖에 갈매기들. 그리고 지금 79세의 나. 나는 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죽음은 슬프고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평화로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언니, 사랑해. 고마웠어. 2년 후. 부산 광복동, 부산 갈매기 기념관. 순자와 경로당 할머니들이 서 있었어요. 벽에 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78세 김영자. 무대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 글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꿈은 나이가 없. 가수 김영자 19. 50에 2029. 젊은 여자가 기념관에 들어왔어요. 25세쯤 됐어요. 저 김영자 할머니 사연 듣고 왔어요. 순자가 웃었어요. 그래요? 어떤 사연 때문에? 저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영상 보고 다시 시작했어요. 무슨 꿈인데요? 가수요. 이제 시작하면 늦을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78세에 시작하셨잖아요. 순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 시작하세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언니, 잘 쉬고 있지? 거기서도 노래 부르고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산 갈매기 파도가 칠. 김영자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노래는 남았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